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프랑스 요리 실습을 여러분과 한 학기를 하게 된 김세환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얼굴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습실에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과 실습을 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한 관계로 여러분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프랑스 요리에 대한 어떤 실습을 하기 앞전에 제가 여러분과 처음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고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30년간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멀지 않아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저와 함께 요리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직 사실상 학교에 있지 않고 현장에서 셰프로서 여러분과 아니면 또 직접적인 현장의 셰프들과 몸을 비비면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를 만들 때 항상 제 요리가 고객들이나 어떤 손님들에게 맛있게 먹었을 때 그리고 제 음식을 고객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줄 때가 제가 저의 어떤 보람이나 또 앞으로 제가 요리를 만드는데 어떤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실습을 앞전에 현장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과 한 3학년이지만 이제 한 2년 정도 후에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이제 셰프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제가 실습에 아니면 여러분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조리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몇 가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조리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술가의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티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자기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예술가의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 요리를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절약하는,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식재료와 요리의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접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도 제가 어떨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식재료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또 어떤 식재료가 남았을 때 어떤 재활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여러분과 또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자세를 꼭 여러분들이 좀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혼자 요리하지는 못합니다. 같이 협동하는 자세, 같이 여러분들과 동료들과 아니면 또 같은 셰프들과 선배, 후배들의 어떤 그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하나의 요리가 완성되고 또 영업의 어떤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리하면서 제일 또 중요시하는 어떤 부분이 위생입니다. 위생적인 것은 개인적인 위생, 주방 위생, 주방 안전, 이런 대한 위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과 실습을 하면서 기본적인 조리사의 복장, 그 다음에 앞치마, 바지는 까만 바지를 보편적으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실습을 할 때는 검은 바지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모자, 안전화를 꼭 착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동료나 또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들한테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또 그 다음에 6번째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새로운 걸 창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음식들을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찾아서 아니면 또 레시피라든가 인터넷 아니면 또 교재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리사의 자세를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중요하신 것은 개인 위생의 부분인데 개인 위생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위생복과 안전화 바지 검은 바지와 모자를 꼭 착용해 주시고 주방에 임해 주시고 실습에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방 위생에 대한 것은 주방은 현장도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환기를 항상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독 또 이렇게 주기적인 어떤 소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하면서 행주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물 기기도 마찬가지 뭐 접시나 또 기기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행주도 주기적으로 빨고 항상 여러분이 말려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방 안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 안전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항상 칼과 불이 있습니다. 그때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칼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익힌 후에 여러분들이 칼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라든가 또 주방 기기라든가 우리가 뭐 믹서기들 아니면 슬라이서기라든가 차핑 워머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캔 오픈기 뭐 심지어 필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채를 닦는 어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루는 어떤 주의점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습 전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수업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한 안전도 되게 중요합니다. 불과 가스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에게 요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어느 때는 무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불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화재로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전에 칼에 대한 여러분 사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숫돌과 칼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1학년, 2학년 때 칼을 사용을 해봤지만 그래도 또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칼질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뭘 썰이고 뭘 자르고 할 때는 꼭 칼이 필요하니까 칼이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갈리도 중요하고 칼을 잘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시범을 보이면 자 칼은 먼저 숫돌을 여러분들이 물에 담그어 둡니다. 물에 가서 숫돌이 충분히 물에서 어느 정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담근 후에 여러분들이 숫돌을 사용할 때 끼워서 딱 안전 장치를 잠궈 주세요. 밑에는 젖은 행주를 깔아서 밑에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숫돌을 일직선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정중간에 서서 칼은 오른쪽으로 최대한 칼을 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갖고 이렇게 딱 칼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왼쪽은 손가락이 엄지는 위쪽 뒤에 중간에 3개의 손가락은 아래로 놓고 여러분들이 숫돌을 할 때 항상 옆에 물을 좀 두시고 물에 대한 어떤 물이 여러분들이 숫돌에 어느 정도 젖어 있을 정도로 해서 숫돌을 갈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을 잡고 칼을 최대한 밀착해서 칼을 칼 끝에서 밑으로 밀 때 끝까지 밀어줍니다. 그리고 당기고 자, 칼은 우리가 평칼이 있어, 평면. 양면칼과 평면칼이 있는데, 우리가 평면칼은 보편적으로 한쪽 면을 90% 정도 갈아주시고, 반대면은 10% 갈아줍니다. 양면칼은 50%, 앞쪽 50%, 뒤쪽 50%. 만약에 10번을 간다고 하면, 양면칼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양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런 양면칼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동일하게 갈아줘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많이 갈리고 덜 갈리게 되면 칼에 칼날이 좀 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을 양쪽 10번을 밑에를 갈면 뒤집어서 10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칼을 갖고 65도 정도의 60에서 한 80도 정도의 각을 세워서 칼을 밀고 당겨줍니다. 칼을, 밀 때는 칼을 힘을 줍니다. 당길 때는 힘을 빼시고, 그렇게 해서 칼 전체가 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갈아줍니다. 한 10번을 갈린다. 만약에 20번 갈고 1분을 갈게 되면 칼날을 뒤집어서 마찬가지 10번 정도 갈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을 갈 때 칼 끝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은 항상 우리가 양날 칼은 서양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양날 칼입니다. 양면 칼인데 양면 칼은 앞쪽과 뒤쪽을 50대 50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칼 끝을 오른쪽 손은 최대한 칼에 밀착해서 칼을 잡고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엔 프랑스 요리의 중심으로 제가 실습을 할 겁니다. 오늘 실습은 여러분들이 프랑스 요리 전체 요리 한 가지와 메인 요리 한 가지를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전체 요리를 실습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 프랑스 요리라고 하면 프랑스 지역적인 문화적인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 하면 한국에 대한 문화, 일본 요리, 일식 요리 하면 일본에 대한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실습을 하고 요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고 또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지중해와 대서양 쪽에 어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이 되게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이태리와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이 둘레를 같은 유럽권에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14년도에 룩셈부르크와 독일의 어떤 그쪽으로 박람회와 요리 대회를 이렇게 참관하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이렇게 나가서 그쪽에서 제가 여행을 한 경험이 있어요. 여행을 할 때 그 지역으로 다녀보면 프랑스는 아주 문화적인 어떤 교류의 장소인데 보편적으로 프랑스 같은 요리하면 크게 서양 요리에서는 이태리 요리와 프랑스 요리로 나눌 수 있고 또 프랑스 요리는 아주 가정식과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세심한 어떤 요리들이 이렇게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리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되게 강한 어떤 그런 또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프랑스 요리하면 주재료와 소스를 곁들여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신료 중에서도 뭐 로즈마리라든가 다임, 오레가노, 그 다음에 백리향, 이런 보통 향신료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 어떤 요리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또 프랑스 요리에서는 접시를 금은 같은 세공으로 쉽게 말하면 만들고 테이블에 대한 어떤 이런 세팅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요리 어떤 요리 중에 대표적인 어떤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바게트 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양의 음식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소프트한 거, 쉽게 말하면 좀 소프트한 거 좋아하신다 하면 유럽의 또 문화라든가 유럽에서 어떤 그런 빵을 좋아하는 어떤 문화는 또 바게트 같은 딱딱한 빵, 거기에 파마산 치즈라든가 아니면 파마햄, 아니면 또 브로슈트 햄, 하몽 같은 이런 어떤 육류의 어떤 걸 곁들여서 바게트에 얹어서 이렇게 먹는 이런 요리와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형성된 어떤 요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요리에서 프랑스 요리사 중에 대표적인 요리사들이 아주 서양 요리를 발달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폴레옹의 전용 요리사인 앙뚜레 깔렘이라는 셰프는 뭐 여러 가지 향신료를 갖고 요리에 대한 어떤 발전을 많이 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에스코피에 갔던 또 요리사는 메뉴에 대한 것을 정착을 시킨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요리에서 크게 에스코피에라든가 까렌 같은 이런 셰프들이 많은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쉽게 말 지금에 와서도 서양 요리나 프랑스 요리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상도, 전라도처럼 지역이 있듯이 프랑스 역시도 그 지역에 따라서 음식이라든가 그 문화가 또 다릅니다. 프랑스 지역의 어떤 일드 프랑스는 파리의 중심가입니다. 중심가에서 제가 르브르 박물관을 그 관람을 제가 그 여행 갔을 때 해보니까 정말 그 박물관도 웅장하지만 거기에 있는 또 뭐 여러 가지 작품들도 100년, 뭐 200년 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것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좀 본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음식을 만들 때나 요리에 대한 것이 좀 더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노르망디 이런 데서는 노르망디 지역에서는 오리라든가 가금류, 영계 같은 이런 또 가금류의 요리들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그쪽 지역에서는 많이 키우기 때문에 요리에 그에 대문하고 그 다음에 그 알자스 지역 같은 경우는 와인 생산지입니다. 와인이 많이 생산돼서 또 화이트 와인이라든가 레드 와인 이런 어떤 그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다 대표적인 것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부르고뇽 지역 같은 경우는 육류 요리, 대표적으로 소고기 이런 요리들이 많이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요리는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면 프랑스 요리 같은 경우는 주식이 육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서양 요리에서는 메인이 당연히 육류라든가 가금류, 생선을 많이 사용하지만 보편적으로 육류 요리가 육류 중에서도 소고기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프로방스 지역 같은 경우는 노천 카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 같은 프로방스 어떤 그것을 벤처마킹해서 제가 파주 어떤 그 지역에 가면 그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그 다음에 뭐 피자, 베이커리 이렇게 해서 그쪽 하나의 타워를 만드는 것을 제가 이제 봤을 때 프랑스의 어떤 프로방스 지역은 그런 카페의 어떤 낭만적인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르도 지역 같은 경우는 포도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더더욱 또 레드 와인이 대표적이고 또 부르고뇽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양 요리에서나 또 아담제 와인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어떤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옹 지역 같은 경우는 향신료 등과 트러플 같은 대표적인 어떤 그런 또 버섯이 많이 생산되는 어떤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프랑스 요리를 하기 전에 앞서서 간략하게 프랑스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저와 함께 서양 요리와 프랑스 요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리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지만 이번 제가 오늘은 제가 동영상으로 일단 에피타이저를 먼저 이렇게 실습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 요리 첫 번째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실습할 어떤 차례는 간략하게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메뉴 한 30분 기본적인 밑작업 아니면 전처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장 플러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장 플러스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로 나누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메뉴는 자, 관자 파프리카 세비체입니다. 여러분도 자 알겠지만 관자는 조개 내부 안쪽에 단단한 어떤 하고 있죠. 그리고 근육질이 좀 단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개가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좀 여러분들이 소프트하게 여러분들이 좀 조리를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조개
간자 파프리카 세비체 식재료를 소개해보면, 자, 먼저, 간자 두 쪽입니다. 간자 두 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건 파스타를 사용해서, 부케를 만드는데, 건 파스타, 그 다음에 비트, 어린 새싹, 블랙 올리브, 그 다음에 파프리카, 파슬리, 잣과 스위스 치즈, 방울토마토. 이렇게 해서 식재료를 갖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물을 받아서 끓습니다. 먼저 물을 받아서 끓일 수 있도록 해서 물이 끓으면 올리브를 좀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 한 스푼. 그러면 이제 불을 올린 뒤에 건 파스타 면을 삶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관자를 손질하겠습니다. 관자는 여러분들이 요 힘줄 부분이 있습니다. 요 힘줄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거해 주시면 칼끝으로 힘줄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한번 씻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간장은 살짝 데치기 위해서 간자도 마찬가지 물을 끓여서 데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새싹을 이 허브를 씻어줍니다.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궈줍니다. 다음은 비트를 파인 줄리안으로 잘라주세요. 비트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줄리안으로 슬라이스 해줍니다. 비트를 자른 동안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관자를 데칠 수 있도록 비트는 붉은색이 뜨니까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파스타면 삶을 수 있도록 넣고. 자, 관자를 데치기 전에, 관자를 데치기 위해서 양파, 당근, 국회 가느리를 넣고 관자를 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넣고, 우리가 월계수잎, 통후추 하나 정도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관자를 데칩니다. 여기에 와인, 레몬 주스를 넣고 관자를 넣겠습니다. 자, 관자를 넣고 1분 정도 이렇게 데쳐줍니다. 데쳐줄 때 관자가 너무 많이 익지 않도록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 겉면은 익고 속은 좀 덜 익어가지고 좀 질기지 않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관자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60% 정도, 70%만 데쳐줬으면 되겠습니다. 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자는 데친 관자는 식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스타 면 한 7분 정도 삶아서 밑작업은 이제 1차적으로 비트 채 썰고 허브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그고 그 다음에 관자 데쳐 놓으면 이제 기본적인 전처리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서 이제 2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팅과 메인 에피타이저를 전체 요리를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은 50%, 앞쪽 50%, 뒤쪽 50%. 만약에 10번을 간다고 하면 양면 칼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양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런 양면 칼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동일하게 갈아줘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많이 갈리고 덜 갈리게 되면 칼의 칼날이 좀 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을 양쪽 10번을 밑에를 갈면 뒤집어서 10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칼을 갖고 65도 정도의 60에서 한 80도 정도의 각을 세워서 칼을 밀고 당겨줍니다. 밀 때는 칼을 힘을 줍니다. 당길 때는 힘을 빼시고, 그렇게 해서 칼 전체가 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갈아줍니다. 한 10번을 갈린다. 만약에 20번 갈고 1분을 갈게 되면 칼날을 뒤집어서 마찬가지 10번 정도 갈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을 갈 때 칼 끝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관자를 넣겠습니다. 자, 관자를 넣고 1분 정도 이렇게 데쳐줍니다. 데쳐줄 때 관자가 너무 많이 익지 않도록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 겉면은 익고 속은
좀 덜 익어가지고 좀 질기지 않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관자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